단체협약 유린하는 제천시의회 각성하라. 단체협약 유린하는 제천시의회 각성하라. 제천시의회 각성하라. 투쟁. 진행해도 될까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식과 민의를 저버린 제천시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게 된 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 지부 사무국장 전영민입니다. 다음은 민중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불의한 정권에 맞서 투쟁하고 헌신하신 선배 열사들을 기리고 공무원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상권 쟁취, 정치 기본권 쟁취를 위하여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바로 금요 기자회견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생략하겠습니다. 금요 기자회견에서는 마지막 순서로 질의 답변에 충분한 시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석하신 기자분들께서는 궁금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별도의 시간에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권순일 제천시 지부장의 여러 말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 지부 지부장 권순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기자회견을 위해 참석해주신 언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단체협약을 유린한 제천시 의회 투쟁과 관련된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천시 의회와 의장은 낡은 사고를 가진 일부 의원에게 휘둘려 현수막을 내리고 원점에서 얘기하자는 억지 주장을 벌여야 합니다. 조건 없는 대화에는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했지만 제천시 의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점은 단체협약이 짓밟히기 전이며 공무원 노조가 의회의 비민주적,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하기 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지키는 것은 지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노조 집행부로서 피할 수 없는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단체협약을 지켜내기 위해 어떤 희생과 어려움도 굴사할 것이라며 천명한 바 있습니다. 차기 제천시의회 개회되는 날 우리의 천막을 세우고 끝장농성에 돌입할 것입니다. 할 때 제천시의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의 목소리와 요구가 의회에 울릴 것이며 심의 속으로 들어가 폐악한 의원을 몰아내기 위한 선전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대단체와 함께하는 시민서명운동을 물론 주민청원 조례 제출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조합 위원장을 대신하여 노정섭 부위원장의 중앙조합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노정섭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우리 제천시의회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사태가 발생되고 처음부터 우리 제천지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노동조합은 제천지구의 사태 해결을 지켜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타 시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켜보고 감망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단일 노조로서 19개 본부와 242개 지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본부나 지부에서 단체 교섭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조합의 위원장의 임을 받아가지고 체결하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천시 지구의 단체 교섭도 우리 중앙조합의 김지호 위원장의 임을 받아서
제천지부의 권순일 지부장이 단체 교섭을 진행했고 단체 교섭의 결과도 우리 조합의 승인을 받아서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단체 협약의 내용이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제천지부에서는 조합원의 의견을 묻고 조합원의 재승인을 받아서 체결해야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지부의 지부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 우리 권순일 지부장께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와 연대를 해서 투쟁을 하고 또 제천지부에서 자체적으로 그 투쟁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지부에서 진행할 것이고 기체결된 단체 협약에 대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조합에서는 우리 충북본부의 역할과 또 우리 충북본부의 우리 조합의 역할을 면밀히 분석해서 반드시 관철되고 원상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하고 또 투쟁을 조합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조합에서는 더 이상의 그 제천시 지부와 제천시의 투쟁으로 또 다른 시민사회의 갈등이 초래가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지켜보면서 직접적으로 중앙조합에서 개입해서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김정수 본부장의 규탄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충북본부장 김정수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제천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저희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그동안 끝없는 탄압을 무릅쓰고 탄압을 이겨내고 지금 법내 노동조합으로 들어왔습니다. 법내 노동조합으로 들어오고 긴 조합원과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안건을 상정하고 그리고 시와 기관과 공무원 노조가와의 단체 교섭을 1년여간의 단체 교섭을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가지고 걸러낼 거 걸러내고 이런 과정을 충분히 1년여의 간을 거쳐서 이 자리에 단체 교섭을 완성했습니다. 이런 단체 교섭의 여러 상의와 숙고 끝에 완성한 단체 교섭의 내용을 이번 제천시 의원들은 어떠한 수기도 없이 밀실 야합으로 이 단체 교섭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절대 이것은 잊을 수가 없다 생각됩니다. 단체 교섭, 의원들이 그런 국민의 뜻을, 시민의 뜻을 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 시와의 충분한 대화, 노력으로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해도 없이 무작정 단체 교섭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시청, 공무원 노조, 공무원 노동자를 완전히 기만하는 행위라고 보고 저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충북본부는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천시 지부 정문영 성평등 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제천시 지부는 기관 측과 1년의 교섭 끝에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제천시의회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의 유일한 수단인 단체 협약을 어떤 대화와 토론도 거부한 채 밀실 야합으로 삭제하고 수정하였다. 제천시의회는 장제비 지원 삭제에 대한 근거로 2017년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공문을 말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의 보루가 되어야 할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자치를 포기하는 일이다. 더욱이 2018년 법제처의 해석은 장제비 지원과 사망조의금은 이중혜택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또한 1000명이 넘는 직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2천만 원 정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이를 삭제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13명의 의원의 2019년 월정수당 인상액만 6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을 볼 때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지 권위적 망상에 사로잡혀 제천시 공무원을 길들이겠다는 것이며 공무원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찾아와서 사정하지 않으면 그 어떤 복지 향상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발로이다. 그리고 30년 넘게 재직한 공무원의 안식휴가를 수정하며 시민 정서를 운운하는 것은 휴식을 제약시하고 사람을 수단으로 삼던 개발 독재 시대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것이며 이런 구시대적 사고를 시민들에게 그대로 적응하려 들일까 매우 우려스러울 뿐이다. 안식휴가 역시 거의 모든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으며 25개 지자체가 제천시 조합원들보다 많은 안식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 공무원 노조가 끝장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제천시 의회는 지금이라도 밀실야합의 악습과 건의의식을 버리고 공무원 노조와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물론 제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월정수당 삭감 1만 시민 서명운동 등 제천시 의회가 바로 서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제천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제천시 지부의 요구 하나, 제천시 의회는 조건 없이 대화에 즉각 임하라. 하나, 제천시 의회는 공무원 노조의 단체 협약을 존중하고 삭제된 조례를 원상 회복하라. 하나, 제천시는 단체 협약의 당사자로서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하라. 2019년 11월 11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제천시 지부. 마지막으로 시의회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제천시 지부 최중태 수석 부지부장의 정확한 팩트 정리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천시의회의 주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첫 번째, 조례 제정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단체 협약 체결 전 의회의 입장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입니다. 공무원 노조의 단체 교섭 당사자는 노조와 기관이다. 단체 협약 체결 전에 의회의 입장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의회가 단체 교섭에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비상식적 주장이다. 다만 의회는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에 있어 협약 내용에 이견을 가질 수 있으나 그런 경우 단체 협약의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의 의견을 물어야 했고 충분한 자료 조사나 검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는 밀실에서 야합하고 주장하는 내용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밀실 토론과 순번대로 돌아가는 대표 발의는 버려야 할 구태적 관행이며 소신 없는 의정 활동의 전형이다. 의회의 이런 행태는 늘 시정을 발목 잡고 행정을 가로막아 왔다. 제천시의회는 차제에 이런 악습을 버려야 한다. 두 번째, 2017년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공문을 근거로 사망조위금과 장제비 지원이 이중 혜택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률도 신법의 적용이 우선인 것처럼 판례나 법의 해석도 최근의 것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다. 또한 행정기관에 있어 법 해석에 대해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은 법제처이며 2018년 경기도청이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이중 혜택이 아니며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은 지자체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답변하였고 경기도청과 30개의 지자체가 조례의 장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7년 행안부가 공문을 시행한 6개 지자체 중 제천시를 제외한 5개 지자체가 2019년도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세 번째, 제천시 직원에 대한 장제 지원과 안식휴가가 시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정권 유지를 위해 지역 감정을 부추기려는 것처럼 편을 갈라 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근거 없는 주장을 포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공무원과 시민, 농민과 상공인, 의회와 집행부 이런 식의 편가르기를 한다면 서로 대립과 반목이 있을 뿐이며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의회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그럼에도 제천시의회가 이런 행태를 계속 고집한다면 공무원노조에서는 제천시 의원과 시민으로 편을 갈라 제천시 의원 월정 수상에 대한 시민운동으로 그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2019년 11월 1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 지부.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수하시면 사회자인 제가 지목하신 기자분부터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네. MBC 김대웅 기자고요. 아까 뭐 현수막 떼는 얘기 잠깐 하셨는데 현재 지금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김홍철 의원이 왜 특정인을 공격하는 뭐 현수막을 달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의회가 아니라 어떤 시의원 이름 이렇게 하신 이유도 좀 궁금하고 해서 두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수막을 떼는 일에 대해서는 의회의 주장은 현수막을 떼라. 그러면 우리는 대화를 해보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원점에서 하자는 식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공무원노조에서 생각하는 원점은 아까 기자회견문에도 있었지만 단체 협약이 짓밟히기 전이고 공무원노조가 분노하기 전입니다. 먼저 사과하고 그리고 단체 협약을 원상 회복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한 번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공무원노조와 대화를 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현수막을 띄고 투쟁을 접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원 개인을 언급하게 된 것은 그 의원들이 이 삭제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대표 발의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고 주도적으로 이 조례안을 삭제를 했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대표 발의입니다. 순번대로 대표 발의를 한다는 것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그런 의원들이 할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 말에 책임지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대표 발의한 의원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제2뉴스통신의 최종 기자라고. 그 다름이 아니라 그 요번에 이제 그 안식 휴가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 휴가하고 장제비하고 이제 그게 이제 단체 협약에서 됐는데 시에서 이제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전국적으로 이제 그 추세가 제천이 이제 이루어지면 다른 지금 안 하고 있는 지자체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추세가 좀 충북 포함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공무원 그 노조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공무원 노조가 단일의 노조이기 때문에 그 단체 그 협약안도 공통입니다. 대부분이 물론 이제 지자체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바꾸는 면도 있지만 공통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이제 100개가 넘는 지자체가 단체 협약을 이미 체결을 했고 그 내용 속에 안식휴가라든가 장제비 지원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내용에도 있었지만 안식휴가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그 중에서도 25개 지자체가 제천시보다 더 많은 안식휴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제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제처에서 경기도 질의해야 한 것에 대해서 이거 이중 혜택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고 그 이후에 경기도는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 30개 지자체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아직 바꾸지 못했지만 단체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우리 제천시도 만약에 의회에서 가로막지 않았다 그러면 조례 제정된 지자체가 30개가 아니고 31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확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중국 방송 기자입니다. 이번 말고 혹시 전에 제천시의회가 이 단체 협약 사항 관련해서 이런 갈등이 있던 사례가 있는지. 전국적으로도 처음이고요. 제천시도 처음입니다. 지금 공무원 노조가 법내로 들어간 지 10년 만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협약 이후에 처음이었고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 날 있었던 그 서울 집회에서도 공무원 노조 집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처음이다. 제천시의회 이런 잘못된 행태, 만행 시정돼야 된다. 굉장히 강력하게 규탄을 했었습니다. 네,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데 시의회가 이렇게 개입하는 게 원칙적으로 좀 맞지 않다라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단체 교섭의 당사자는 우리 공무원 노조와 또 제천시입니다. 그러니까 제천시의 경우에. 근데 거기에 의회가 개입하고 사실은 개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전에 와가지고 허락받아라. 이거는 사실은 이 단체 교섭의 내용이 전혀 무리가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을 길들여보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공무원 노조에서 사전에 와가지고 잘 설명하고 설득을 했으면 잘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와서 막 머리를 조아리고 사정을 해야 된다. 앞으로 어떤 복지를 요구하든 간에 또 이 공무원 노조뿐만 아니라 제천시 공무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산을 편성한다던가 또 업무를 추진할 때 있어서 의회에 와서 사전에 사정사정해서 그렇게 우리를 설득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잘라내고 수정하겠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좀 맞지 않는다. 당연하죠. 예. 지금은 독소조항이어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삭제가 됐지만 예전에 그 쟁의조정법 같은 경우에 제3자 개입 금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삭제된 이유는 지금 다른 그 단위의 노조에서 같이 연대하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삭제를 한 건데 사실 본래의 취지는 당사자끼리 하도록 놔둬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마지막 행안부 규정 그 아까 잠깐 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행안부 규정에 대해서 그 입장 좀 얘기해 주시고 이제 행안부 규정은 의회에서 반대 뭐 행안부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 근거로 들고 있었던 게 그 행안부 규정 그 규정이 아니고 공문을 시행한 거였는데요. 그 공문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공문을 시행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공문인가 싶을 정도로 단 한 문장으로 비기관이 뭐 장래 지원을 이중으로 하는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한 문장으로 보내고요. 더 납득되지 않는 거는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공문으로 공문번호로 한 번 더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거 시정해서 보고해달라.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공문 시행을 할 때는 행안부에서 공문 시행을 할 때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문서를 보내는데 희한하게도 요 문서만 6개 지자체를 딱딱 찍었어요. 아마 뭘 이뻐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9년도에도 다른 지자체는 예산 편성을 다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2017년도, 18년도 다 예산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또 세웠다고 제가 보고요. 집행을 진짜로 실제로 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예산 편성 부분만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에 예전에 제가 다른 일로 질의를 해보니까 행안부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건 법제처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법제처에서 그 해석을 내려주더라고요. 행안부에서 공문을 시행을 했지만 법제처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에 따라서 경기도는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30여 개의 그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었고 그런데 행안부의 공문이 합리적이지 않다. 행안부의 공문을 근거로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교섭과정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제천시에서도 이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공무원 노조가 단체 교섭을 하는 제천시와는 체결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체결이 됐는데 그러면 시가 단체 체결되는 거에 대해서 제천시는 지금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사실 공식적인 입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자회견문 마지막에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공무원 노조뿐만이 아니다. 제천시도 당사자다. 그럼 당사자로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그렇게 되면은 시가 어떤 그런 명백한 입장을 보이면은 굳이 노조에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조례 관련된 부분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천시에서는 뭐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조례안을 제출을 했고 예산도 아마
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의회가 그 칼자를, 속된 말로 칼자루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제천시가 다시 예산을 요구한다거나 조례를 재상정하거나 그래도 의회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그게 시의 입장입니까? 그게 저희가 궁금한 거는 그게 예. 사실이고 예. 시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네. 공무원 노조와 기관 단체인 제천시와 어떤 단체 협약을 했는데 네. 어떤 그런 뭐 조례라든가 사탐에 의해서 그런 제천시가 어떤 명백한 어떤 입장을 발표를 해줘야 네. 그거에 준해서 또 이렇게 공무원 노조가 네네. 너무 지금 다들 민감한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닌가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 상정하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시의 입장은 재상정을 하겠다는 것까지는 입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의회하고의 이런 그 공무원 노조가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서는 아직까지는 입장 발표가 없었고요. 아니면 제천시는 지금 공무원 노조 뒤에서 공무원 노조가 어떻게 액션을 취해주는 어떤 걸 보고 뭐 지켜보고 있거나 뒤에서 만원에 푸시하고 있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저희가 뭐 푸시한다 그래가지고 떠밀려서 뭘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이전에 좀 중재를 하려고 저희 시장님께서 중재를 하려고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또 의회의 입장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뭐 원칙적으로 이거 지켜야 되겠지만 어떤 그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중재를 하려고 좀 했지만 의회에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현수막을 내려라. 마치 그 일본이 지금 지소미아 이거 그냥 해라 그래야지 우리 무역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랑 똑같이 나오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먼저 단체 협약을 짓밟아 놓고 공무원 노조를 분노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일본이 그래놓고 단체 현수막을 먼저 내려라 이렇게 하는 억지 주장이라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거고요. 계속 질문 있겠습니다. 저 궁금한 수단처 있는데요. 네. 그 지금 제천시의회는 조건 없이 대하의 집값 인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노조에서. 네. 그런데 제천시 의회에서는 지난달 말에 그 노조 집행부를 만나서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노조 측에서 지금까지 아무 답변도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조건을 본다는 것은 대화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예? 대화의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대화의 조건, 현수막을 내리면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지. 아니 그게 원점에서 다시 얘기했다는 게 현수막을 내린 다음에 논의하자는 얘기입니까? 네, 의회의 주장이 그겁니다. 의회의 주장이? 네. 그럼 노정제 현수막을 못 내리겠다? 그렇죠. 원점이라는,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원점이라는 것은 현수막이 없었던 상태가 원점이 아니고 단체 협약이 짓밟히기 전이고 공무원 노조가 분노하기 전이 원점인 것이지 어떻게 현수막이 내려와야 그게 원점이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9월 27일 날 네. 그 우리에서 수정 가이드 당시에 노조 측에서는 장제재에서 거부하지 않았었죠. 그걸 인정했죠, 노조가. 인정한 사실이 없었고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니, 9월 27일 날 시위에서 그 장제비 그 부분 수정 가결할 당시에 네. 장제비에 대해서는 노조 측에서 거론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정 가결이 부결된 이후에 노조에서 장제비를 지금 들고 나온다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위에서는. 그거는 뭐냐면 저희가 공무원 노조에서요. 이거는 단체 협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서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 공무원들이 의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의견을 물어야 되는데 전혀 묻지를 않고 그냥 삭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는 그냥 다 됐겠지 했는데 나중에 공문을 시행한 걸 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삭제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던 거고 그 이후에 공무조례 심의할 때 이거는
의회에서 저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러면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의회에 출석을 했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장제비 삭제에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공무조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개가 넘는 거의 대다수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데는 25개다. 그러니 이건 삭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분 동안 이렇게 정회를 이게 이제 저희가 문제시하는 그 밀실야합이거든요. 갑자기 정회를 시켜요. 의회에서 정회를 시키고 10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수정 발의하겠다고 그 김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안식휴가를 삭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을 어떤 식으로 내든 사실은 의회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했던 거죠. 그러면 노조에서는 당연히 그 통과가 될 줄 알았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죠. 이게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의 주장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주장이었고요. 또 단체 협약을 이렇게 의회가 일방적으로 삭제한다라는 건 솔직히 상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의 최초고 제천시에서도 최초로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의회의 그런 주장은 정말 비겁한 주장이라는 생각. 뻔히 그 시스템과 그 어떻게 들어가는 흐름을 다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 있으십니까? 네, 계속 질문이 없으므로 금일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단체 교섭 존중하라. 공무원도 노동자다. 단체 교섭 존중하라.